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점 김용학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굵직한 경제적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뉴스에 대한 쉬운 해석과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을 가장 크게 뒤흔드는 게 이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강원도 채무 불이행, 거기서 이어진 채권 시장의 붕괴입니다. 레고랜드는 이제 강원도 춘천의 이제 중도라는 섬 위에 지어졌는데요. 2010년도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가 또 발견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난 후에 올해 첫 개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강원도 중도 개발 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고 강원도가 그리고 2천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이렇게 섰는데요. 문제는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도지사가 교체가 되면서 김진태 도지사가 회생 신청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지자체가 보유한 ABCP가 처음으로 지급 불능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이슈가 컸었는데요. 문제는 그 이후 2천억에 대한 지급 불능이 이제 채권 시장 전체에 대한 충격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인데 신용 등급을 믿고 이제 투자자들은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 등급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은 등급에서 깨져버리니 쉽게 말해서 국채와 같은 등급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도 디폴트가 날 수 있는데 뭘 믿고 다른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의 금리가 폭등한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현재는 너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채 등급이 디폴트가 나버리니 채권을 매수하려는 매수세가 이제는 완전히 실종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 회사채 수요 예측 미매각 사례를 보면 우량한 기업, LGU+, 하나솔루션, 코리안리, JB금융지주, 이제 AA 우량 회사채임에도 예상 발행 규모 대비 미매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 금리 또한 이제 훨씬 더 이전보다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어제는 AAA인 한국가스공사 채권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회사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둔촌주공아파트 TF 차완 발행에도 이렇게 이번에 실패를 하면서 건설사 4곳이 7천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된 그런 상황인데요. 채권 금리가 연계된 부동산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PF를 조달하는 금융기관인 증권사나 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 등과 이제 대형 건설사 등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몇몇 기업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루머까지 확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난 주말 50조 플러스 알파 규모로 유동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보증한 ABCP에 대한 모든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기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인데요. 이제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더군다나 이제 최근 영국이 긴축이 반대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하다 금융시장에 단기 충격이 왔었고요. 총리까지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더 큰 위기 때 써야 할 이 50조 원의 자금을 좀 이른 시점에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이런 카드를 써버리게 된 상황이고요. 자칫 50조 원의 유동성 공급이 금리와 환율의 상승 이에 부정적 폭탄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뉴스가 이제 엔화 약세입니다. 32년 만에 이제 최저치를 찍은 일본 엔화인데요. 지난 금요일 이제 달러당 150엔을 돌파했던 엔화가 일본은행의 자정 무렵에 비공개 환율 개입을 하면서 150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도 모두 긴축 금리 인상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은 금리를 0.25%에 고정을 시켜놓고 일본은행이 무제한으로 국채를 지정가에 매입하는 YCC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 시절에 무제한급으로 국채를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현재 예산의 25% 이상을 국채 매입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서 현재 일본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의 비중도 60%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다시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사면서 일본의 외환 보유고 또한 급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YCC 정책을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정책을 만약에 중단을 한다라면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국가 채무에 대한 원리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댐을 지어서 거대한 물을 가두면서 막고는 있는데요. 이 댐에 둑이 넘쳐서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리스크가 한 번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지게 된다라면 일본 하나로 이 문제는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전에 1997년 IMF 위기 때도 엔화와 위안화 영향으로 경상적자가 늘면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이 이제 이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촉발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달러 강세에 따른 일본의 엔과 중국의 위안화 약세가 더 지속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점은 또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금융위기 이후로 약 15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 퍼졌던 돈의 잔치, 유동성의 잔치가 이제 끝이 나면서 그동안 쌓였던 뇌관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의 위기 속에 학습의 효과로 현명하게 이번에도 넘어설지 아니면 작은 정책적 실수 하나가 언제라도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에 이런 뉴스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